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2일 유네스코 측에 서한을 보내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산 등재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죠. 이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레슬러 소장은 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지정 취소 결정은 세계유산위원회 고유 권한이라며 취소 기준은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사라졌을 때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일본의 약속 미이행이 등재 취소 사유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극동 지역 마을이 지난 20일 최고 기온 38도를 기록하는 등 최근 시베리아의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여름 예상보다도 심각한 폭염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해양기상청은 올 여름이 역대 가장 더운 한 해가 될 확률이 74.7%에 달한다고 했고, 세계기상기구는 역대 가장 더운 해를 2016년, 2위를 2019년으로 보는데 올해는 2019년보다도 더울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는데요. 우리 기상청 역시 우리나라의 올여름 폭염 일수가 20에서 25일로 평년의 2배를 넘고 지난해보다는 7일쯤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올 1분기 서울의 대기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 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측정됐던 현상이 3월 들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교통량과 교통체증이 줄어든 덕분이라고 분석했다는데요. 실제 지난 3월 서울시 전체 교통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0.19%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신문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기지개를 켜는 듯했던 골목 상권이 다시 움츠러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9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0개를 팔았다면 올해는 평균적으로 94개를 팔았다는 얘긴데요. 재난지원금 특수로 단군 이래 가장 비싸졌다는 말이 나왔던 한우 가격도 내림세로 돌아섰는데 지역별로는 다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 중인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충청의 매출액 감소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갑질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정부의 첫 로드맵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마련될 법안에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거나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는데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도 고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사회적 평판에 민감해진 기업들이 광고를 중단하겠다며 압박하는 등 사회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특히 페이스북이 여러 기업에 타깃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띄운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는 게시물에 대해 트위터는 폭력 조장 우려가 있다며 경고 딱지를 붙인 반면 페이스북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한편 아마존, IBM 등 정보기술 기업들은 최근 미 정부의 안면인식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안면인식 소프트웨어가 경찰 등 당국의 인종 프로파일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하네요.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